그 알고 일부러 얍삽하게 그 맹지를 만든 건데, 주위 토지 통행권, 이게 뭐냐면 내 땅의 주위에 있는, 주변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통행을 해도 된다라는 판결이에요. 2평 정도 되니까 약 땅값이 200만 원이에요. 임대 한 20% 줄까? 20%? 20% 그럼 40만 원. 40만 원 줄까요? 땅값은 200만 원, 40만 원. 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선제리에 있는 상가주택, 상가주택 경매가 뭐 1차 한번 받았다 사람 미납을 했었잖아요. 4,200만 원의 보증금을 포기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구청이나 이런 데 알아봤던 내용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알고 일부러 얍삽하게 맹지를 만든 건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방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간략하게 좀 짧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물건이 나오면 이런 걸 한번 짚어보시면 소중한 내 돈 손해보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할 때는 하나하나 체크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날 낙찰받은 사람이 이전 금액인 5억 3,100만 원에 똑같이 낙찰을 받았어요. 입찰자도 2명이었고요. 그래서 받았는데 잔금일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낼지 안 낼지 이건 모르겠어요. 아마 납부할 거로 전 예상을 해요. 아마 저처럼 비슷하게 알아보고 아마 입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포기한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1억 가까운 돈을 포기할 정도로 뭐 돈을 쉽게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정평가서에 지적 계약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노란색,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색 부분, 여기 태어난 도로라고 되어 있고, 빨간색 부분, 여기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요 조그만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조금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하얀색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다른 사람 개인 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등기부 등본을 다 띄워봤었어요. 띄워봤더니 소유자가 차씨라는 사람으로 경매에 나온 물건과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제가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다 번지수 다 띄워봤어요. 그래서 평수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다 합해봤자. 그걸 띄워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맹지여가지고 혹시 이것 때문에 앞전에 받은 사람이 미납을 했는 거 아닌가라는 걸 해서 제가 더 전문가인 사람 있잖아요. 전문가인 사람한테 한번 가서 물어봤어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지.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맹지라고 보지만 맹지가 아닐 수 있지 않냐라는 걸 얘기를 했더니 저와 비슷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걸 한번 찾아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해주셔서 그걸 제가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뭘 찾아봤냐?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판례를 찾아봤는데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이 물건, 선제도에 있는 이 물건과 개연성이 그나마 가까운 판례를 이렇게 3건, 여기 3건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뽑아서 스크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걸 내가 꼭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슷한 어떤 물건이 나오면 이거를 참고로 해서 사람의 기억에는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판례를 찾아서 이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낙찰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이 판례를 갖다 공무원한테 딱 들면, 관공서에다가 내면 받아들여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송을 가게 되겠죠. 소송을 가게 되면 이 판례를 가지고 재판을 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길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떤 용어로 찾았나? 법원 사이트에 가면 판례 검색하는 게 있어요. 판례 검색에 뭘로 검색하시면 통행방해 배제라는 걸로 해서 여기 선고는 1995년 11월 7일 선고를 받았고, 그거에 대한 판결 내용입니다. 통행방해 배제, 통행에 대한 거를 방해하지 마라. 토지 사용 승낙이라는 용어로 나오고요. 1998년 3월 10일 날 선고를 한 겁니다. 대법원에서. 이것도 토지 사용 승낙, 땅을
네 땅이 아니지만 그 땅을 쓰는 것에서 허락을 해라. 토지 인도. 내용은 그 이름은 토지 인도. 그 뭔 말이죠? 땅을 넘겨주라는 거죠. 인도라는 거고요. 대법원 판례가 2002년 5월 31일 날 선고가 된 겁니다. 얘가 제가 여기다가 요거에다가는 노란색으로 표시라는 게 있어요. 방금 말한 토지 인도에 대한 내용을 해드릴게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용어예요. 이 용어로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어요. 용어를 잘 들어보시면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지적 계양도에 경매 나온 물건의 주위 토지가 소유자가 다른 사람 차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와 접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도로와 붙지 않았기 때문에 맹지라는 거죠. 경매 나온 거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2000년도에 이 건물을 지었는데 2000년 질 때 분명히 건축 허가가 났잖아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상식적인 걸 생각하고 접근을 한 거거든요. 건축 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차가 들어갔다는 얘기고 관공서의 허락을 착공에 대한 이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맹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근데 그때 이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일부러 안 띄워봤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왜냐? 허가가 났잖아요. 이거를 건축을 하는 허가가 났잖아요. 허가가 났다는 통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현 토지가 자기 거든 남의 거든 어쨌든 허가를 받고 통행을 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맹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땐 통행을 하고 지금은 못하게 한다?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이 제 땅이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다 제 땅이었는데, 제가 돈이 급해서 그 앞에 땅 조금 몇 평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팔았는데, 팔고 나서 내가 이렇게 다닐게 서로 협의한 다음에 내가 너한테는 팔게. 내가 여기 좀 다닐게. 내 대문 앞이니까. 이렇게 해서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제 집을, 그 땅과 집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그러고 난 나갔어요. 근데 그 땅 주인이, 야, 나는 저 김씨한테, 처음에 나한테 판 김씨한테만 통행해도 된다고 허락했지, 다음에 너가 산 너한테 나 통행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 너 못 다녀? 하고 펜스 팍 쳐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뭐죠? 그래서 그 땅을, 집이나 땅을 산 사람은 바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분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자문을 구해봤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그 판례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주위 토지 통행권. 이게 뭐냐면 내 땅의 주변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통행을 해도 된다라는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통행은 해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근데 말 그대로 그 평수가 조그매요. 대문 쪽에 있는 거는 6평방미터, 1.68평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 정도 땅을 가지고 얼마를 줘야 될까요? 통행세를. 그 사람들 통행료를 얼마를 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임료라고 해요. 여기에도 용어가 나오는데 임료라고 그래요. 임료. 공도와 내 땅과 사이에 있는 땅을 지나가니까 그 사람은 그 땅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 주인한테 그거에 대한 임료를 주라고 돼 있는데, 판결에 임료를 주라고 돼 있는데 얼마를 줘야 될까요? 그래서 땅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한 평당 뭐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2평 정도 되니까 약 1.5평, 1.68평인가 2평이라고 할게요. 그냥 편하게. 땅값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얼마를 줘야 될까요? 200만 원 주면 되나요? 100% 해갖고? 그러진 않겠죠? 법원에서 보통 어느 정도 선고를 할까요? 보통 5% 정도 선고합니다. 임료를. 그러면 200만 원이라고 치면 200만 원에 5%면 얼마일까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즉 1년에 10만 원. 그죠? 1년에 10만 원이죠? 1년에 1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만 원 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넉넉히 줘서 만 원 줬다 쳐도 1년에 12만 원 주는 거예요. 12만 원 주고 그냥 그 땅 사용하면 돼요. 그냥 또 후하게 줄까요? 차라리? 얼마 줄까요? 임료 한 20% 줄까요? 20%? 20% 그럼 40만 원. 40만 원 줄까요? 땅값은 200만 원에 40만 원? 근데 그 뒤에 내가 쓰는 땅이 엄청 가치가 높은 땅이잖아요. 금액도 크고 면적도 크고 그 정도 충분히 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거기 얍삽하게 이렇게 주위동만 이렇게 산 사람이 얍삽하게 그 안에 걸 홀라당 싸게 먹으려고 한 거겠죠? 느낌이 알바끼에서. 근데 그런 사람이면 그거 받고 그거 받으려고 한 걸까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얍삽하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뭐예요? 맹지가 아니란 얘기죠. 겉으로 보기엔 맹지지만 맹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찾은 이 판례 이런 걸 좀 참고하셔서, 이게 공부잖아요. 또 저도 공부가 된 거고, 이런 경매 물건이 나오거나 또는 주변에 이런 물건을 받으신 분이 있으면 고민을 하시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잘못 받았어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사례를 가지고 야, 요런 게 있다더라, 대법원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용어는 주의토지통행권이에요. 주의토지통행권, 무상주의 통행권, 뭐 주의토지통행권, 요거 검색하면 판례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많은 것 중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물건과 상황이 유사한 게 있어요. 또 똑같은 게 있어요. 그걸 찾으면 돼요. 하나씩 읽어보면 요건 내 거고 상황이 똑같은데 여기 있어요. 그걸 찾아서 그걸 가지고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소송을 가야 된다는 거죠. 변호사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판례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할 일은 법전어 머리 외운 게 아니라 그걸 기본 틀로 해서 이런 걸 찾아서 소송을 걸어서 이기는 거예요. 요게 한번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원안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게 재판에서 뭐 사용해서 이기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제가 찾은 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 오늘 그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좀 더 많이 좀 찾아보고, 그리고 이런 걸 좀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못 찍고 있어요. 화면에 잘 비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많이 좀 피곤한 표정이에요. 모습도 이게 일이 좀 많아요.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제 영상에도 있지만 제가 편의점 야간 배송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간 배송 일을 하면서 낮에 저희 아이가 셋인데 아이들을 다 어린이집 보내고 오고 뭐 어떤 기관에도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낮에 또 경매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피곤이 많이 누적이 됐나 봐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피곤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많이 좀 못 찍고 있고,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반 정도 됐거든요. 일 마치고 여기 사무실 오니까, 제 사무실 오니까 11시가 좀 넘었는데, 와서 유튜브에 다른 그 부동산 유튜버 분들의 영상들 새로운 게 올라온 게 있는가 좀 보고 머리도 조금 식히고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영상을 하나 찍어서 지금 이제 영상 하나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주 영상 못 올려줘서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조금 더 건강 챙겨가면서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